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의 저자 레몬 심리가 쓴 감정과 사랑 심리학입니다. 이 책에는 누구나 한 번은 겪어봤을 사랑과 이별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부터가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저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많은 커플이 갈등이 생기면 바로 냉전에 돌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냉전에 휘말린 사람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쩔쩔매고, 냉전을 시작한 사람은 교만의 껍데기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는 속으로 벼르고 있다. 냉전에 들어간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이 냉전은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지금 한창 냉전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하자. 단도직입적인 의사소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냉전을 견디지 못하는데, 이미 일어난 갈등을 냉전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날카로운 말로 싸우는 것보다 그들을 더 화나게 한다. 여기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데, 가장 큰 원인은 두 사람이 외부와 호흡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냉전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태양 에너지판처럼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 그들에게 감정을 표현하고 반응을 요구하는 과정은 그들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자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냉전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몸 안에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평온함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 이들은 적극적인 사람에 비해 감정 표현에 약한 편이고 되도록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한다. 강하게 감정 표현을 하고 나면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 있고 싶어진다. 그런데 이때 상대방이 계속해서 감정 표현과 반응을 요구하는 행동을 보이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뭐지? 나는 이미 방전됐는데 넌 끝낼 줄을 모르는구나. 나도 모르겠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냉전에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한 상대방은 점점 기분이 나빠지고, 그렇게 갈등이 다시 격해지면서 본격적인 냉전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성격적인 요인 외에 사랑에 대한 소심한 태도도 냉전의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 당신은 억울해 죽겠는데 상대방의 위로는커녕 자신의 슬픔을 이해해주지 못하면 홧김에 상대방을 외면해버린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상대방에게 더 의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감정을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전 중인 두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하면 먼저 냉전을 끝낼 거라고 생각한다. 냉전은 이미 연인 관계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싸움이 돼버렸다. 보통 우리는 관계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내면의 상처를 입더라도 순순히 양보하지 않는다. 냉전 중에 홧김에 헤어지지 않으려면 누군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 한다. 결국 갈등은 해결되겠지만 냉전 중에 서로에게 입힌 상처는 쉽게 지울 수 없다. 여러모로 냉전은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식이 아니다. 냉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지 알게 될 것이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분노와 실망, 상대방이 반응해주길 기대하는 초조함을 혼자 사귀는 것은 마음과 몸을 극도로 지치게 한다. 무엇보다 잦은 냉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있는 일이 너무 힘들고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성격 차이를 차가운 폭력의 구실로 삼을 수는 없다. 정말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뒤따라야 한다. 이것은 성숙한 사람이 가져야 하는 태도이다. 냉전으로 서로의 감정을 소모하기보다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갈등에 대처하는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지내다 보면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의 다툼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그러나 같은 다툼이라도 사람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커플은 다툼 끝에 서로 감정이 상해서 결국 헤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커플은 다투면 다툴수록 관계가 돈독해져 다툼을 감정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 모두에게 선망의 대상인 사랑도 자극, 가치, 역할의 3단계를 거친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외모와 행동, 성격에 끌린다.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고 이때 공통 관심사와 취미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관계가 더 발전하면 두 사람에게는 서로 양보가 필요하며 심지어 자신을 변화시켜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적응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서로 적응하는 단계는 사실 두 사람이 자신의 원래 성격을 어느 정도 바꾸는 과정이다. 어릴 때부터 줄곧 유지해온 자신의 태도를 다른 누군가를 위해 갑자기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그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갈등이 쌓이다 보면 관계는 언제라도 깨질 수 있다. 이때 나는 차라리 다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부 사람들은 다툼이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 다툼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표현 방식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 싸우지 않기라는 목표를 세우지만 나는 그것이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적당한 수준의 말다툼 정도는 관계에 해롭지 않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올바르게 다투는 것이 관건이다.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이걸 잊을 수가 있어? 너 제정신이야? 와 같은 공격적인 언어로 비판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 두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자존심은 사람들이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개념이지만 그것은 인간 생명의 심리적 근원으로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은 건강한 발전과 완벽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대중 앞에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원하는데 이를 유지하는 내재적이고 심층적인 심리 메커니즘이 바로 자존심이다. 다툼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상처를 입히게 되는데 이는 누구라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먼저 상대방이 잘못한 이유와 행동에 대해 말해주고 그에 따른 결과와 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살다 보면 사소하게 생기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상대방이 부탁한 일을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따지다 보면 결국 팽팽한 설전으로 이어질 때가 많다. 우리 모두는 이런 비이성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화하는 법을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세탁기에 세탁물을 제때 넣지 않으면 나중에 빨래를 한 번 더 해야 해. 그럼 물을 낭비해야 될 거고 매번 수도요금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랄 거야 라고 말해보는 것이다. 차라리 한바탕 싸우고 마는 게 구구절절 말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단순하고 거친 인신공격이나 속에 있는 분노를 터뜨리고 싶은 것에 비하면 훨씬 낫다. 따라서 상대방과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을 다스리고 관리할 줄 알아야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상처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다투기 시작하면 화가 나서 위에서 말한 방법은 전부 잊어버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길 바랄 뿐이다. 사실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아래 몇 가지 방법을 참고해보기 바란다. 첫째, 관계 속에서 경청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자. 두 사람 모두 싸울 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퇴근한 남편은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불평을 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상대방의 하소연에 응이라는 대답뿐 실제로는 듣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상대방은 당신의 이해와 관심을 원하기 때문에 힘들겠다, 고생이 많아 라는 한마디면 욕구가 충족되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날 이해해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당신 말을 듣기를 바라는 거야? 라는 삐뚤어진 태도를 취하기보다 당신을 이해하려 할 것이다. 둘째, 자신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조정하자.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듣길 바라는 이유는 당신의 말을 들어주는 것과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한 말을 상대방이 무시하거나 모른 척 한다면 내 말에 신경을 안 쓰는 건가? 왜 내가 한 말을 듣지 않는 걸까? 날 사랑한다면 당연히 내 말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닐까? 날 사랑하지 않나? 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강압적인 요구사항이다. 누구나 자신만의 생각과 의견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문제는 당신의 이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분이 상하거나 원망스러워서 쉽게 감정이 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당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표현하자. 의사소통 과정에서 당신의 태도와 말투는 다른 사람이 당신의 말을 들을지 말지 결정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하면 당신은 내심 그가 일찍 퇴근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길 바라지만 속마음과 다르게 말을 하게 된다. 어떻게 매일 야근이야? 회사가 그렇게 좋아? 당신한테 가정이 있는 건 알지?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누구 때문에 야근까지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다 보면 결국 싸움으로 확대된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매일 야근하느라 힘든 거 아는데 나도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단 말이야. 회사에서 힘든 일이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꼭 얘기해줘. 알았지? 그러면 상대방도 당신의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들어주길 바란다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당신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등 지혜로운 말로 서로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관계는 상대방이 모든 일에 당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원만한 합의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유지된다. 성리학의 90대 10이라는 원칙이 있다. 우리가 괴로움이나 슬픔을 느낄 때 그중 90%는 과거의 경험 때문이고 현재 일어나는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는 10%에 불과하다고 한다. 따라서 다툼이 발생할 때 화제를 확장하거나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누구든지 감정이 격해지면 무의식적으로 과거에 불편했던 사건이 떠오르기 때문에 말을 할수록 화가 나고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빠진다. 그럴 때면 잠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벗어나는 것이 서로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이다. 비겁하게 도망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너무 감정적이 되거나 과거의 일을 들추지 않도록 유머러스한 방법으로 잠시나마 감정에서 멀어지도록 한다. 혹은 좋아, 딱 20분 동안만 싸우자. 너 먼저 말해봐. 라고 일정 시간을 제한하여 두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도 혼자 오래 이야기하거나 오래전에 있었던 일은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 한 사람이 이성을 지키면 다른 사람도 빨리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다. 양쪽 모두 감정적이지 않아야 이 싸움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다. 서로 비난하지 않고 상대에게 함부로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너는 항상 이런 식이야. 왜 또 그러는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는가? 사실 이런 비난과 꼬리표 때문에 갈등이 고조되는데 상대방은 단지 이 사소한 일 하나가 네 뜻대로 되지 않았을 뿐인데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부정하다니 라는 생각에 매우 실망할 것이다. 비난 대신 광범위한 표현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식으로 자신이 느낀 감정을 많이 말하고 상대방에 대한 판단은 적게 말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끝까지 짜증만 내다가 상대방이 해명이라도 하려고 하면 나 안 들어, 안 들을래 라고 미성숙한 행동을 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그 후에는 상대방이 이야기할 기회를 주도록 하자.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걸까? 분명히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계속해서 싸우면 문제 해결은커녕 결국 상처만 남기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무기인 신체적 소통을 기억해야 한다. 때로는 언어적 소통만으로 상대방을 진정시키지 못할 때가 있다. 그렇다면 포옹을 해주거나 평소 두 사람이 친밀감을 표현하던 방식으로 위로해 줄 수 있다. 보디랭귀지는 언제나 가장 강력한 소통 수단이다.
싸울 때마다 고슴도치처럼 온몸에 가시를 세우고 자신을 지키려고만 하면 두 사람은 영영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 부드러움을 느끼게 해줘야 감동을 줄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한 상태라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비록 많은 갈등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다. 갈등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갈등이나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 기분이 좋지 않지만 두 사람의 감정과 비교할 수 없다. 두 사람이 만난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랫동안 함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용을 배우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각자의 기질이 있지만 사랑에는 관용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 사랑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때로는 사랑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때로는 지나친 감정 표현으로 소중한 인연을 놓친 적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 그리고 감정에 대해 새롭게 배워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사랑의 완성도는 높아집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레몬 심리의 감정과 사랑 심리학, 사랑을 찾는 분들께 추천합니다.